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나름대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돈이 되는 부동산을 추천한다 그랬지 좋은 부동산 추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 하고 책 4권을 오후 3시 또는 저녁 7시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 내용은 제가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해서 낙찰받았던 실전 사례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이런 책에 나온 거 비슷한 거를 오늘도 제가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74-13에 9분의 2 지분만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모친이 혼자서 가지고 계시고 3층에서 살고 있고 2층과 1층은 세를 줬고 2층은 제가 보기에는 전세를 준 것 같고 1층은 1,000만 원에 100만 원씩 가게 상가를 세를 준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자식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 자식이 그 상속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 이 채권자가 왜 상속을 받지 않았느냐고 강제로 사행위 취소를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경매로 그 9분의 2 지분만 경매로 나왔는데, 그 청구 금액이 4,600이거든요. 그러면 9분의 2다 보면 얼뜻 보면 약 4분의 1이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2억 5,900이죠. 그러니까 2억 5,900이라 그러면 거의 이게 전부 다가 10억대의 건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10억대의 건물이 약 5천만 원 때문에 경매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취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 받은 다음에 빚을 갚아서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거를 낙찰을 받고 상대편이 취하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고 잔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취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얘기가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조금 걱정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처분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9분의 1을 상속을 시켰죠. 그러면 여기 9분의 2로 상속을 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상속법이 배우자 1.5, 111이지 않습니까? 그럼 9분의 1이라는 이 9분의 2라는 얘기는 다른 상속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상속자가 더 있으면 그게 9분의 4가 되고, 배우자다 보니까 9분의 이제 다시 줄어들겠죠. 그러면 상속자가 9분의 2라 그러면 2명이 더 있다고 보게끔 되겠네요. 보면 9분의 6, 나머지 3.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매가 나왔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게 상가입니다. 용도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면 용도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밑에 여기 뭐가 있죠? 상가가 있고 여기 1층이 있고 2층인데 2층은 제가 보니까 모친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2층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2층은 5,500에 60만 원의 월세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설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 세입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층에 5,500에 월세 60만 원 내는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이 나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은 것보다 배당이 덜 나가게끔 된다면 우리가 그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낙찰 금액이 1억 6,60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1억 7천인지 1억 8천 주고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배당을 하고도 남죠.
5,50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층에 있는 사람은 얼마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라면 이것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월세를 낼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낙찰받아서 잔금 내서 명당할 때까지만 이 월세를 물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 상관할 필요가,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에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는 취하가 된다 그러면 우린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면서 우리는 몇백만 원을 챙기는 거고,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3층을 모친이 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9분의 2에 대한 지분권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겠으니까 그 지분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에게 당신이 그 돈을 내 지분을 살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경매로 팔겠느냐 아니면 근처 공인중개사 가서 팔겠느냐 해서 합의해서 팔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하가 된다고 하면은 한 1, 2개월 내에 끝이 나는 거고,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팔으면 한 6, 7, 8개월 정도면 팔릴 거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판결문으로 팔린다고 할 때는 약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게 여기 계신 분이 연세가 46년생이시죠. 46년생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경제력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어디 아프시다든가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못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협상이 안 될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나머지 지금 이 아들 말고 다른 사람 2명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어차피 그분들이 상속자들일 테니까 같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모친이 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몸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러면 아마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다 팔아서 지분별로 나누자 하는 것도 합의를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팔자고 했을 때에 이 위치가 여기 보면 도봉구 창동에 대례변에 근린 상가이기 때문에 팔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천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주차장을,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상가로 변경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변경시키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여기에 시가에 50%씩 나오고 1년에 2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낙찰 받아서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차장을 일반 상가로 변경시킬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돈가스 집이 여기 보면 이렇게 2차선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상가로서 괜찮지 않는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 오나무배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공장의 감정 가격이 18억인데 9억 1,500까지 떨어졌는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최저 가격이 9억 1,500까지 떨어졌는데 땅의 감정 가격이 16억 4천이고 건물을 다 합쳐봐야 한 2억 얼마다 보니까 우리 다 건물은 우리가 제외하고 토지가 16억짜리를 9억 정도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게 언덕이고 주위가 공장 지변인데 거의 맨 끝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이렇게 평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공장으로 그대로 짓고 임대를 주고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이미 공장이 지어져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여기 현재 소유자도 채무자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 세입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보면은 내부를 보니까 제조 공장인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공장들이 많고
거의 맨 끝이지 않습니까? 맨 끝인데 이렇게 보면 언덕으로 올라와서 여기 축대가 쌓이고 여기 건물이죠. 그러니까 동네 끝에 언덕의 밑에 있는 그러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산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경사지게끔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끔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만큼은 축대가 쌓여 있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도 지역은 보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내부를 잠깐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상당한 이런 기계가 많죠. 이거 무슨 뭔지 몰라도 제조업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공장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지 않고 지금 채무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이런 땅을 우리 공장을 투자할 때는 여러분이 아실 건, 여러분이 생각을 공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땅을 내가 투자한다. 땅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공장이 지어진 땅은 기반시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새로운 임야나 밭보다는 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정해져 있다. 일단 기반시설이 돼 있다.